백색행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 국을 먹으면 100살까지 산다라는 중국의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0살을 살게 하는 국이라는 뜻인데요. 그 국의 주인공이 바로 냉이입니다. 냉이, 다들 아시죠? 봄이 되면 시장에 나오는 그 작고 향긋한 나물인데요. 이 냉이한테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바로 봄에 먹는 인삼이라는 별명이에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요. 냉이의 단백질 함량이 무려 8%나 됩니다. 보통 채소들의 단백질 함량이 1에서 2% 정도 되거든요. 냉이는 그보다 최대 8배 가까이 단백질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칼슘, 철분, 비타민C, 비타민 A까지 한꺼번에 들어있으니 인삼이라는 별명이 그냥 붙은 게 아니죠. 자, 오늘은 냉이가 왜 어르신들 건강에 특별히 중요한지,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배로 올라가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봄만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개운치 않고 낮에 나른하고 뭔가 기운이 축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바로 춘공증 때문인데요. 겨울에 움츠렸던 몸이 갑자기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 소모가 확 커지는 겁니다. 특히 겨울 동안 실내에서 계신 시간이 많았던 어르신들은 이 부족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봄이 간이 가장 바쁘게 일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피로가 더 심해지고 눈도 자꾸 충혈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증상들이 겹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봄철 피곤함을 그냥 나의 탓으로 넘기시기엔 조금 억울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봄마다 반복되는 피로, 이게 단순한 계절 탓이 아니라 간 기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겨운에 쌓인 독소를 처리하지 못하면 피로가 만성이 되고 결국엔 지방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대 이후 어르신들 중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술을 전혀 안 드셔도 지방간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운동 부족,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계절 변화에 따른 간 기능 저하가 맞물리면서 조용히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뼈 문제도 빼뜨릴 수 없습니다. 겨울 동안 덜 쓰던 관절이 봄부터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삐걱거리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50대 이후로는 골밀도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칼슘과 함께 칼슘을 뼈에 붙도록 돕는 영양소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식재료가 바로 냉이입니다. 냉이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건지 성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콜린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콜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성분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냉이가 간 기능을 높이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기록했는데 현대 과학에서 보면 그게 바로 콜린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수백 년 전 선인들이 경험으로 알았던 게 지금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자, 두 번째는 비타민 K와 칼슘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달라붙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K가 없으면 절반도 뼈에 흡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냉이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냉이 100g에 칼슘이 145mg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K가 흡수를 도와주니까 영양제를 따로 챙기실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세 번째는 비타민 C와 철분입니다. 냉이를 한 번에 먹는 양인 50g에 비타민 C가 하루 권장량의 37%나 들어있습니다. 철분은 하루 권장량의 28%가 들어있어서 빈혈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는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세포를 유해산소로부터 지켜주고 항암 효과까지 있는 성분이에요. 냉이가 십자가과 채소이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같은 십자가과인 브로콜리, 양배추가 항암 채소로 유명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냉이를 2주 정도 꾸준히 드시다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잠을 자고 나서도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이 쉽게 안 가셨죠? 냉이의 비타민C와 철분이 몸속 피로를 녹이고 활기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냉이가 몸의 피로만 풀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요즘 눈이 자꾸 뻑뻑하고 충혈되는 느낌 받으시지 않나요? 동의보감에도 냉이를 먹으면 간에 작용해서 눈을 맑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냉이에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신 후에 눈이 쉽게 충혈되고 피로하신 분들이라면 냉이가 그 부분까지 챙겨준다는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눈까지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외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계단 오를 때 시큰하던 느낌도 조금씩 줄어들고요. 하루 아침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드시는 동안 일상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최효경 박사 연구팀이 냉이를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분석했는데요. 냉이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했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함께 나왔습니다. 국가공익연구기관에서 냉이의 효능을 직접 연구해서 발표했다는 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중국의 의학서 본초 정화에는 속을 조화롭게 하고 오장을 이롭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동의보감에도 독이 없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간에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백 년의 전통이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된 셈입니다. 백색영예라는 별명이 허풍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 드셔야 이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을까요? 냉이는 무엇과 함께 드시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황금조합 3가지를 딱 말씀드릴게요. 황금조합 첫 번째는 냉이 된장국입니다. 냉이 된장국에 두부를 함께 넣으시면 식물성 단백질이 3방향에서 동시에 채워줍니다. 냉이 단백질 8%, 두부의 단백질까지 더해지니 고기가 없어도 충분한 단백질이 들어오는 겁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칼슘 흡수까지 도와주니까 뼈 건강과 근육 유지를 한 번에 잡는 조합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냉이는 반드시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2, 3분만 끓이면 충분하고 너무 오래 끓이면 냉이 특유의 향도 날아가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자, 황금조합 두 번째는 냉이 달래 간장밥입니다. 듣기만 해도 군침이 나오죠. 혈액순환이 걱정되시거나 봄철에 체중 관리도 함께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딱 맞는 조합입니다. 달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주거든요. 거기에 냉이의 비타민C가 달래 속 철분 흡수까지 도와주니까 시너지가 납니다. 쌀과 냉이를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채워주면서도 소화 부담이 적어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밥 위에 달래간장을 올려 비벼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한 끼가 됩니다. 황금조합 3번째는 냉이 된장 무침입니다. 다이어트를 챙기면서 뼈 건강까지 함께 지키는 조합인데요. 냉이는 고단백 저칼로리 채소라 포만감은 높으면서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에 식초를 1스푼 넣어주시면 냉이의 칼슘 흡수율이 올라가고 된장의 짠맛도 중화돼서 나트륨 걱정까지 줄어듭니다. 데친 냉이에 된장 반큰술, 식초 반큰술,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조물조물 무치시면 영양 만점 냉이 된장 무침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좋은 냉이도 조심하실 때가 있습니다. 냉이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아주 좋은 식재료이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몸이 많이 차신 분들, 손발이 항상 시리거나 배가 쉽게 차가워지는 분들은 냉이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냉이는 성질이 서늘한 편이라 찬 기운을 더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땐 따뜻하게 끓인 된장국으로 드시면 이 부분이 많이 보완됩니다. 생냉이 무침보다 국으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혈전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냉이를 과하게 드시는 것을 피해주세요. 냉이에 비타민 K가 풍부한데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을 해서 약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냉이와 밀가루 음식은 함께 많이 드시는 걸 피해주세요. 국수나 수제비와 함께 드시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냉이는 된장국이나 무침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봄이 짧아요. 이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선물 같은 식재료, 오늘 장 보러 가시면 냉이 한 묶음을 꼭 담아오세요. 올 봄에 냉이 한 그릇이 건강한 1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배추, 이렇게 드시면 항암 성분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배추는 몸에 좋은 채소라고만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배추에는 항암 성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분이 내 몸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자라나는 걸 막아주고 아주 고마운 성분인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소티시오네이트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까지 막아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분이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정반대의 작용을 하거든요. 게다가 먹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농약 문제까지 겹칩니다. 어르신분들, 배추 정말 자주 드시는데요. 김치로, 국으로, 쌈으로 거의 매끼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예요.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배추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시고 어떻게 먹느냐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시거나 아침에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신 분들, 배추를 잘 드시면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생으로 드실 때입니다. 입맛 없으실 때 쌈배추에 밥 올려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생배추에는 잔류 농약 걱정이 있습니다.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살균제인 프로시미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분들은 심하면 암을 유발하거나 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 한 번 씻는 것보다 물을 받아놓고 2번, 3번 헹구시는 게 잔류 농약 제거 효과가 최대 2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분해되면서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갑상선이 이미 약하신 분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추위를 잘 타시고 피부가 건조하면서 손발이 잘 붓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추에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과 정반대로 작용하거든요.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드시는 약 성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추의 성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배추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과 함께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장의 표면은 4에서 5일마다 새로 재생되는데 이 과정이 통제가 안 되면 염증이 쌓이고 심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배추를 씹으면 나오는 인돌3 카비놀이라는 물질이 장내 면역세포를 활성시켜서 이 재생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배추의 푸른 겉잎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기관지와 폐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반면 안쪽 하얀 속대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모여 있어서 대장 내 염증을 제거하고 대장암 예방까지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있죠. 겉잎부터 속대까지 버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배추 속에 있는 비타민 C는 열에 강해서 국을 끓이거나 김치를 담가도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배추를 익혀서 꾸준히 드시면 가장 먼저 장이 편해집니다. 식이섬유가 장 활동을 도와주면서 아침마다 속이 가볍고 화장실도 수월해지시거든요. 거기에 칼슘과 비타민 K가 함께 작용하면서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위험도 줄여줍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드셔도 뼈에 안 붙는데 배추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으니 뼈를 위한 맞춤 채소인 셈이에요. 혈액순환도 촉진되면서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분비가 억제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제학술지 란셋에서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조사 대상 42개국 중에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공육 소비 증가에 음주와 운동 부족까지 겹치면서 대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평소 식단에 배추 같은 십자화 채소를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장내 염증을 줄이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여러 연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 배추는 되도록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농약 문제도 갑상선을 자극하는 고이트로젠 성분도 열을 가하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게 배추전인데요. 만들기 간단하면서 배추에 부족한 단백질까지 채워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레시피 바로 알려드릴게요. 알배추 하나를 준비하셔서 잎을 한 장씩 떼어주세요. 프라이팬보다 작은 사이즈로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건새우를 2줌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신 다음에 트레이에 부침가루 3스푼, 후추 1티스푼, 건새우가루 2스푼, 물 7스푼을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건새우가 들어가면서 단백질이 채워지고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이 반죽물에 배추잎을 앞뒤로 묻혀서 기름을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영양 만점 고단백 배추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배추와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배추에 비타민과 항암 성분이 가득하지만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인데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서로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궁합이에요. 배춧국에 두부를 넣으시거나 볶음김치에 두부를 곁들이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입니다. 배추 속대에 풍부한 시니그린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서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무는 맵고 따뜻한 성질이고 배추는 달고 서늘한 성질이라서 서로를 중화시켜 주고요. 무의 숙취 해소 효과와 배추의 간 보호 효과가 합쳐져서 간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김장날에는 수육 보쌈이 빠지지 않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소고기의 10배에 달하는 비타민 B1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배추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배추의 항산화 성분이 돼지고기 속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니까 맛도 건강도 잡는 최고의 조합이죠.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배추를 익혀 드시되 미역이나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해조류에 풍부한 요오드가 고이트로젠이 방해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거든요. 배추 된장국에 미역을 한 줌 넣어서 끓이시면 걱정 없이 배추의 좋은 성분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배추를 아예 끊으실 필요가 없이 매일 비슷한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김치찌개처럼 나트륨이 높은 요리 대신에 배춧국이나 배추전처럼 담백한 요리로 드시면 신장에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쑥 버무리 아시나요? 이 향긋한 쑥향. 봄만 되면 생각나는 이 향긋한 쑥향. 이 쑥을 쌀가루에 버무려서 짜는 이 소박한 이 맛. 저희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거 기억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우리 어르신들이 봄만 되면 이 쑥을 찾으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쑥은 특히 봄에 제철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봄만 지나면 쑥이 맛이 써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제철 봄나물 이 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봄나물이라서가 아니라 쑥 버무리에는 몸에 정말 대단한 게 들어있어요. 오늘 이 쑥 버무리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 건지, 특히 혈관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제대로 만드는 법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군침이 너무 도는데 제가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짭짤하고 쑥청이 아주 가득합니다. 이 쑥 버무리는 크게 2가지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쑥이랑 쌀가루, 이 2가지가 각각 어떻게 좋은 건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초록색의 이 쑥이에요. 쑥은 단군 신화에도 등장할 만큼 역사가 깊은 약용식물입니다. 한방에서는 동의보감에서 쑥을 100가지 보약보다 낫다고 표현할 만큼 다양한 효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 건강 관심이 많으시죠? 이 쑥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베타카로틴이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요. 이 콜레스테롤이 왜 문제냐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마치 수도관에 찌꺼기가 끼어서 좁아지는 것처럼 혈관이 좁아지게 돼요. 그러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고혈압, 동맥경화로 이어지거든요. 베타카로틴이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서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다 쑥에는 칼륨 성분도 풍부해요.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나트륨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이거든요. 칼륨이 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쑥에는 탄닌 성분도 있어요. 탄닌이 혈액 속에서 혈관을 녹슬게 하는 과산화지질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이게 쌓이면 혈관세포가 노화되고 동맥경화로 이어지거든요. 탄닌이 이걸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요. 거기다가 이 쑥에는 철분, 칼슘, 비타민C까지 풍부합니다. 철분은 빈혈 예방에 좋고 칼슘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C는 면역을 높여줘요. 이렇게만 들어도 쑥이 왜 보약이라고 불렸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쑥 버무리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쌀이 있습니다. 쌀은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한 식품이에요. 밀가루 음식처럼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처럼 느끼하지도 않습니다. 위장 자극이 거의 없어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자, 쑥과 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쑥 버무리가 왜 건강식으로 좋으냐면 쑥의 혈관 건강 효능, 쌀의 소화 편한 성질이 딱 만나는 거예요. 혈관도 챙기면서 속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입니다. 쑥버무리 너무 좋지 않나요? 혈관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은 이 쑥버무리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정말 간단합니다. 맵쌀가루 300g, 쑥 150g, 소금 한 꼬집, 설탕 한 스푼. 이게 전부입니다. 놀랍죠? 믹서기가 없어도 되고 방앗간에 안 가도 돼요. 마트에서 파는 시판 쌀가루 쓰시면 됩니다. 먼저 쑥 손질부터 제가 해보겠습니다. 쑥은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서 살살 흔들어 씻어주세요. 흙이나 이물질이 빠져나오거든요. 건져서 물기를 최대한 빼주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기를 완전히 다 빼는 것보다 살짝 남아있을 때 쌀가루를 버무리면 쌀가루와 쑥이 잘 붙습니다. 쑥이 준비되셨으면 이제 쌀가루입니다. 맵쌀가루에 소금 한 꼬집, 설탕 한 스푼 정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제 쑥을 쌀가루에 넣고 골고루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버무리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쑥을 쌀가루에 버물버물 묻혀주시는 거예요. 버무리다 보면 쑥향이 손에서도 나기 시작해요. 온 집안이 쑥향이 퍼지는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 이 쑥 버무리 찌시면 되는데요. 찜기에 면포를 하나 깔아주세요. 버무린 쑥을 자연스럽게 겹겹이 쌓아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누르지 마세요. 수북하게 쌓인 것 같지만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눌러버리면 사이사이 공간이 없어서 김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뚜껑에 맺힌 수증기가 쑥 버무리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면포로 뚜껑을 감싸주시고요. 이 김이 오른 냄비에 찜기를 올리고 센 불로 20분 쪄주세요.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여주시면요. 열어보시면 딱 먹기 좋게 이렇게 익어 있습니다. 맛은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쑥 버무리 제가 먹어보니까 포슬포슬하면서 촉촉한 식감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쑥의 은은한 맛이 쌀가루의 구수함과 만나서 자꾸만 손이 가는 맛이에요. 이거 빨리 끄고 제가 더 먹어야겠습니다. 설탕이 약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단맛이 강하지 않아서 몇 개를 먹어도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팥이나 콩을 바닥에 깔거나 대추를 고명으로 올리면 고급스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팥을 약간 넣었는데 먹었을 때 그 달고 쑥의 그 향과 팥에 씹히는 그런 맛이 굉장히 맛있게 느껴졌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쑥 버무리처럼 쑥을 더 간편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제가 돌려뒀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쑥 버무리를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도 있어요. 쑥 버무리를 드실 때 같이 드시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귤이나 오렌지 같은 비타민C 풍부한 과일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쑥에는 철분이 풍부해요. 그런데 철분을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이 쑥처럼 식물성 철분은 5% 정도만 흡수가 됩니다. 근데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을 최대 30%까지 높여줘요. 6배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쑥 버무리 드실 때 귤 한두 개 정도 곁들이시면 쑥의 철분이 훨씬 잘 흡수됩니다. 귤이 없으시면 방울토마토도 좋습니다. 토마토는 비타민C와 유기산이 풍부해서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쑥차예요.
쑥 버무리 드시면서 남은 쑥으로 쑥차 한 잔 곁들이시면 쑥의 시네올 성분이 소화를 도와줘서 쑥 버무리가 속에 더 편하게 내려갑니다. 쑥차는 말린 쑥 한 줌을 뜨거운 물에 넣고 5분 정도 우려내시면 됩니다. 반대로 쑥 버무리 드실 때 피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는 꼭 피해주세요. 커피나 녹차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철분 흡수가 최대 9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쑥 버무리 드신 후에 최소 1시간, 2시간은 커피나 녹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쑥은 성질이 따뜻한 식품입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으시거나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조심하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임산부 분들은 자궁 수축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쑥즙이나 쑥차처럼 농축된 형태로 드실 때는 과다 복용 시에 구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꼭 지켜주세요. 오늘 핵심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쑥 버무리. 이 쑥 버무리는 쑥과 쌀이 만난 음식입니다. 이 쑥의 베타카로틴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돼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 조절에 좋고요. 탄닌은 혈관 노화를 늦춰줍니다. 철분, 칼슘, 비타민 C까지 풍부해서 면역력, 뼈 건강,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여기에 쌀가루가 소화를 도와줘서 속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쑥 버무리의 진짜 매력이에요. 귤이나 토마토는 곁들이시면 철분 흡수율까지 올라가요. 커피나 녹차는 쑥 버무리 드신 후 1시간, 2시간 뒤에 드시길 바랍니다. 재료는 쑥, 쌀가루, 소금, 설탕, 달랑 4가지입니다. 20분이면 완성이 돼요. 봄에만 드시기에 너무 아까운 쑥 버무리로 맛있게 챙겨 드세요. 오늘도 건강 챙기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양배추 좋다고 아무렇게나 드시다간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장에 좋다고 먹고 있었는데 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양배추를 어떻게 드셔야 내 몸에 진짜 약이 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워낙 친숙한 채소다 보니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요. 사실 양배추는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신장학회에는 신장 환자에게 권장하는 채소 목록에 양배추를 공식적으로 포함시켰어요. 국립암센터에서도 양배추에 들어있는 항암 성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국내외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채소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제가 앞서서 양배추 잘못 먹으면 신장에 나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함께 먹는 음식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양배추라고 해도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신장을 망칠 수 있는데요. 양배추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조합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양배추랑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정말 건강한 채소죠.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옥살산이 양배추의 칼슘 성분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체내에 조금씩 쌓이다 보면 신장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열심히 양배추를 챙겨 드셨는데 시금치와 함께 드시는 것 하나로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건강에 좋은 채소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포도인데요. 포도는 당분이 굉장히 높은 과일이에요. 한 송이만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치솟을 수 있거든요. 포도는 소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과일인 반면에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속도가 서로 달라서 장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게 돼요.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이나 복부백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 안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들이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 실핏줄들이 바로 신장에서 피를 걸러주는 핵심 통로거든요. 이 통로가 망가지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고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드는 단백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단백뇨가 생긴다는 건 신장이 이미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는 신호거든요. 실제로 당뇨가 오래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배추로 신장을 열심히 챙기면서 정작 포도로 혈당을 끌어올리면 애써한 노력이 반감되는 거예요. 바나나나 망고처럼 당분이 높은 과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배추 드시는 날은 이런 고당도 과일과는 따로 드시는 게 신장 관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양배추 먹지 말아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양배추의 좋은 효능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식품이에요. 그럼 양배추 안에 정확히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건지 핵심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비타민 U입니다. 이름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은 양배추에서 처음 발견된 성분이에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를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 또는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날이 잦으신 분들께 특히 유리한 성분이에요. 실제로 일부 위장약 성분표에도 비타민 U가 들어있을 만큼 위 건강에 있어서는 약과 맞먹는 채소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인데요. 어려운 이름이지만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해요. 혈관 안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입니다. 혈전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피가 굳어서 덩어리지는 현상인데요. 이게 혈관을 막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포라판이 바로 그 위험을 사전에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대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비타민 K도 빠질 수 없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뇌의 신경 손상을 늦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알츠하이머, 즉 치매 예방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비타민 K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분보다 어르신들에게 더 중요한 특성이 양배추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의 낮은 칼륨 수치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조절해야 되는 것이 바로 칼륨 섭취인데요. 칼륨이 몸 안에 쌓이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바나나, 감자, 토마토 같은 채소와 과일에 비해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장학회가 공식적으로 양배추를 신장 환자에게 권하는 채소 목록에 올린 겁니다. 칼륨이 많은 채소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양배추는 부담 없이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고스란히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방울 양배추는 어떤가요? 일반 양배추랑 다른가요? 사실 방울 양배추는 양배추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K는 하루 권장량의 156%, 비타민 C는 83%나 들어있고요. 설포라판 함량도 일반 양배추보다 훨씬 높아서 암 예방 식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배추의 핵심 성분을 훨씬 진하게 농축시켜 놓은 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싱싱연구소에서 소개하는 제구 한림산 GAP 인증 방울 양배추인데요. GAP 인증이라는 건 우수농산물 관리 인증으로 재배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이 안전하게 관리됐다는 공인된 증거입니다. 제주 한림은 청정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해풍을 맞고 자란 방울 양배추는 속이 더 단단하고 맛과 영양이 배가 된다고 해요. 냉동 수입산이 아닌 국내 신선 제품이라 아삭하고 달콤한 맛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거라면 이왕이면 이런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드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디서 사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보기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친 다음에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칼륨이 물 속으로 빠져나오고 헹구면 그 칼륨이 함께 씻겨나가거든요. 오래 데칠수록 칼륨이 더 많이 빠져나와서 신장 부담을 줄이는데 유리합니다. 데친 양배추에 들기름 한 방울과 마늘을 살짝 곁들이시면 영양은 살리면서 드시기도 훨씬 편해지거든요. 반면에 신장 걱정이 없으신 분들은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면 양배추 심지 부분 보통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비타민 U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그 양배추 심지입니다. 드시기에 약간 억세실 수는 있지만
얇게 썰거나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버리지 마시고 꼭 함께 드세요. 양배추 혼자서도 훌륭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몸에서 흡수되는 영양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로 올라가는 조합들이 있거든요. 양배추와 같이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항산화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몸속의 세포가 녹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끌어올려줍니다. 양배추가 혼자 싸우던 염증 전쟁에 당근이 든든한 지원군으로 붙어주는 셈이에요. 베타카로틴은 기름 성분이 있어야 잘 흡수되는 성분인데 함께 볶거나 CCA 주스로 드실 때 들기름 한 방울을 넣어주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이 사과에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양배추의 혈전 억제 성분인 설포라판과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 청소부 둘이 한 팀이 되어서 일하는 셈이에요. 실제로 사과를 꾸준히 먹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질환 위험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거기에 양배추의 설포라판까지 더해지니 혈관 건강 측면에서는 정말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의 지방이 양배추의 비타민 K 흡수율을 높여줘서 뼈 건강에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비타민 K는 지용성 성분, 즉 기름기가 있어야 잘 흡수되는 영양소거든요. 달걀 없이 양배추만 드시면 비타민 K가 흡수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달걀이 그 흡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 쌈에 달걀 프라이 하나, 이 조합이면 뼈와 혈관을 동시에 챙기는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번 따로 챙겨 드시는 게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딱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CCA 주스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양배추의 영어 이름, 당근의 사과의 영어 이름, 이 세 가지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인데요. 집에서 이 세 가지를 갈거나 착집해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무엇보다 궁합이 좋은 세 가지 성분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서 실천하기도 훨씬 편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양배추즙이나 농축 보조식품은 고농축이라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집에서 직접 갈아서 드시거나 착즙으로 만들어 드시면 농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재료 그대로의 신선한 영양을 고스란히 드실 수 있습니다. CCA 주스는 하루 한 잔 아침 공복에 드시거나 식후 30분 뒤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드시다 보면 위가 편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는 식습관이 결국 몸을 바꿔줍니다. 제가 오늘 양배추 이야기를 길게 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양배추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은 충분히 데쳐 드시고 위가 약하신 분은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쪄서 심지까지 드세요. 당근과 사과와 함께 만든 CCA 주스 한 잔이면 혈관과 항산화를 한 번에 챙길 수도 있고 달걀을 곁들이면 뼈 건강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포도 이 두 가지만 양배추와 따로 드시면 나머지 걱정은 없습니다. 1,000원도 안 하는 양배추 반통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밥상에 양배추 한두 장 꼭 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